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곱게 분쇄해서 빠르게 추출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얼음 한 조각으로 산패된 다크로스팅 원두를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석커피입니다. 오늘은 상미기간이 좀 많이 지난 원두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 건데요. 어떤 원두를 추출할 건지, 어떻게 추출할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좀 이제 거리가 카메라랑 멀다 보니까 좀 마이크가 별로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카메라를 좀 더 당겨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커피에 취미가 들다 보면은 원두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원두를 너무 많이 선물 받아서 제때 다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원두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걸 또 버리자니 아깝고 콜드브루로 내리자니 또 콜드브루 그 특유의 물맛이 너무 싫고 어떻게 좀 잘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원두가 다크로스팅인 이유는요, 가장 많이 드시는 배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산패되기 쉬운 배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패되었을 때 가장 추출이 어려운 로스팅 단계이기도 해서 오늘은 산패된 다크로스트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곱게 분쇄해서 빠르게 추출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면은 제 영상을 굳이 보지 않아도 너무 많은 영상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없겠죠. 제가 준비한 방법은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한 조각으로 산패된 다크로스팅 원두를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서버에 얼음을 한 조각 넣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칠링볼이랑 되게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추출 액체 속에서 계속해서 추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다크로스팅 특유의 쓴맛과 그리고 산패됐을 때 나는 여러가지 좀 잡미 같은 게 억제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뜸들이기를 굉장히 짧게 가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오래된 원두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푹 꺼져버리죠. 하지만 커피에는 원두 내부에 잔여하고 있는 가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뜸들이기 한 다음에 두 번째 물을 부으면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프랜차이즈의 오래된 원두도 다 이렇게 두 번째 푸어링부터는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뜸들인 다음에 추출부터는 저항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뜸들였을 때 푹 꺼지기 전에 바로 추출을 시작함으로써 저항층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투과식 추출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진한 커피가 추출이 되겠죠. 추출 비율을 굉장히 짧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패스를 더해서 안 좋은 맛을 최대한 끊고 앞쪽에 그 다크로스팅 특유의 다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를 극대화시켜서 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푸어링 한 다음에 저항력이 떨어질 때 바로 다음 푸어링을 진행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푹 꺼지던 게 안에 가스가 방출되면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계속 나눠서 그 저항력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30초에 몇십 그램 붓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산패된 원두에서는 거품을 계속 올려주면서 추출 저항력을 만들어주는 게 이 투과식 추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침지가 돼버리면은 불필요한 잡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침지가 되지 않게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여과, 그러니까 투과될 수 있도록, 여과보다 투과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그냥 물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세요. 애초에 이런 바이패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추출 비율을 맞춰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조금 걷어내고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시면 약간 산패된 다크로스트 커피를 굉장히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바이패스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확실히 분쇄도를 곱게 하고 빨리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질감적인 측면에서도 깔끔하고
쓴맛도 억제됐기 때문에 밸런스도 좋고 담백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크로스트 커피고 어느 정도 상패가 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는 맛있진 않겠죠. 하지만 상패된 커피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리시면은 단순히 그냥 다크로스트 커피라고 해서 분쇄도를 곱게 해서 빠르게 추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레시피를 짠 이유는요, 이제 다크로스트를, 특히 상패된 다크로스트를 추출할 때 대부분 차악을 방지하는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곱게 분쇄해서 빠른 시간에 내리는 것도 굵게 분쇄해서 빠르게 내리면은 밍밍한데 맛 자체는 또 과도한 쓴맛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좀 곱게 분쇄해서 추출은 진하게 하면서 빠르게 추출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쓴맛을 끊어버리는 방식인 거거든요. 이 방식은 개인적으로 최선으로 맛있게 하기보다는 이런 좀 안 좋은 맛들, 차악을 방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추출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칠링볼처럼 아예 아래쪽에 처음에 얼음 한 조각을 넣으면은 어차피 이 추출된 액체 속에서는 추출이 일어나는 게 좀 딜레이가 되니까 쓴맛 성분은 억제가 될 것이고 온도는 바이패스로 보존을 할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제 투과식 추출을 해서 진하게 추출을 하면은 앞쪽에 진한 성분과 아래쪽에 맛을 절제시키는 얼음의 역할, 그리고 바이패스를 통해 온도도 올려주고 농도도 맞춰주면은 보다 밸런스 좋고 담백한 커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 과정은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는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레시피가 만들어졌구나 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커피는 제때 마시는 게 제일 맛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커피를 많이 선물 받거나 하면은 제때 못 마시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럴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추출을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아는 선에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